먼저 비문학 먼저 해볼게요. 독서 60페이지고요. 60페이지부터 65쪽까지 문제 쭉 푸시고 답하기 한번 해볼게요. 영상 지금 잠깐 멈춰서 문제 푸세요. 자, 풀었으면 답하기는 한번 해봅시다. 빈칸부터 채워볼게요. 1번 빈칸 엑스레이 아트고요.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바로 잘 할 수 있겠죠? 2번에 닉 베세이, 그리고 3번에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4번에 창작 방법, 그리고 5번에 오브제, 6번에 시간, 그리고 7번에 합성, 그리고 8번에 명도예요. 그리고 9번에 의, 10번에 엑스레이 아트입니다. 1번부터 답 확인해보면 바로 또 여기도 빈칸 문제 나왔네요. 엑스레이 아트란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작품으로 오브제, 재질, 두께, 크기를 고려해서 촬영된 사진을 작가의 창작 의도에 반영해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했죠. 닉 베세이가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공통점을 전달하고자 한 것을 이어절로 쓰래요. 본문 보면은 기억은 튤립, 니은은 셀피잖아요. 여기서 공통점을 얘기하는 것은 내부의 아름다움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어절, 내부의 아름다움 쓰시면 되고요. 3번 문제 보면 엑스레이 아트가 현대 예술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보통 평가나 의의는 마지막 문단에 있잖아요. 그쵸? 마지막 문단 보면은 여기 보면 쓰시면 되겠죠. 엑스레이 아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기존의 예술 작품과는 다른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다른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뒤에 이제 어휘만 조금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답했고 4번 어휘 문제네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인데 여기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는 건 개척보다는 개발이겠죠. 개척은 새로운 것을 이제 처음으로 열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치? 그래서 4번,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거 지문도 이어서 빈칸이랑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빈칸, 여기서는 생산학파, 2번에 노동, 3번에 미셸 푸코죠. 4번에 사물, 5번에 소비학파, 그리고 콜린 캠벨이 되겠어요. 그리고 7번 빈칸 발터 벤야민의 견해가 나오죠. 그리고 8번에 복합적, 9번에 영화, 10번에 충격체험, 그리고 11번에 포괄, 12번에 교차, 13번에 마지막에 베냐민의 견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 전개는 앞에서 생산학파에 대한 견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비학파에 대한 견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터 베냐민이 복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번의 기억은 생산학파, 니은은 소비학파.
이 사람에 대한, 이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제 고르는 건데,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4번이고. 자, 7번에 가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않는 건데, 가에 대해서는 뭐냐면 정신적인 충격이에요. 그러면 사문단 전체적으로 내용 봤을 때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2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8번에 보기 한번 봐볼게. 8번 보기 한번 보면 베르도프의 카메라 든 사나이는 1920년대 근대 도시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래요. 베르도프는 다중화면, 화면 분할 등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해서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억압의 대상이던 노동자를 생산의 주체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영화인도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을 생각했던 베르토프는 영화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베르토프는 짧은 이미지의 빠른 교체를 통해서 영화가 편집의 예술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을 즐겁게 반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 보여줌으로써 영화가 상영하는 과정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비교했을 때 알맞지 않은 것은 너무 딱 답이 이건 보이네. 1번이죠. 분업화를 통해서 소외된, 오히려 이렇게 반영을 하잖아요. 전혀 분업화랑 소외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9번의 마지막 문단에서 나온 베냐민에 대해 말한 근대 도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기서는 자 3문단 한번 봐볼까요? 3문단 부분 내용을 이제 보면은 발터 베냐민은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몇 번이 아닌 걸 알 수가 있겠어요? 4번이 극복 아니죠. 인정한다 그랬지? 9번에 4번이고요. 그리고 10번에 문맥상 적절한 겁니다. 적절한 건 3번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면 우리가 문법책 꺼내 볼게요. 문법책 우리가 저번 시간에 171초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171초까지 해서 오늘은 한글 이제 맞춤법을 조금 마무리해 볼까 해요. 그래서 설명을 선생님이 간단히 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에 대한 이제 답하기는 오늘 조금 해볼게요. 자, 172쪽입니다. 문법책 172쪽이에요. 자, 여기서는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그래서 말 그대로 합성어, 접두사가 붙은 건 파생어잖아. 파생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어마다 아무래도 예외가 있잖아요. 그 예외된 것을 좀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 선생님이 이거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이런 것들은 외울 건 조금 외우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예시를 보면서 이러한 조항이 나오면은 어디에 조항에 해당되는 예다 이 정도만 이제 구별할 줄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제28항입니다.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과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달달이, 그러니까는 1월, 6월 달달이 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리을이 안 나면 그냥 그대로 다달이, 다달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대표적인 게 따님, 마소, 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느질 이런 것들이 예시, 화살도 마찬가지예요. 여다지 이런 것들 일상적인 것은 우리가 의문의 변동 현상에서는 리을 탈락 현상이라고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끝소리가 29번 봐볼게요.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과 어울릴 적에는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적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짓꼬리, 섣달, 그리고 젖주름, 섣부르다. 섣부르다 이 말 쓰죠. 숟가락 우리가 한술 한술 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술인데 숟가락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디귿으로 나는 건 디귿으로 적는다라는 게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리고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또 이것도 소리대로 적어요. 그래서 각각 비읍 소리가 덧나는 거, 히읗 소리가 덧나는 건데 이거의 예시는 선생님이
뭐 이 좁쌀을 많이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이건 좁 플러스 쌀이에요. 근데 왜 이 비읍이 덧나냐? 예전에 쌀을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 비읍의 잔재로 이 비읍이 소리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햅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은 비읍을 쓰고요. 그리고 히읗 소리가 덧나는 거 봐봅시다. 머리 플러스 가락인데 머리카락 이렇게 하죠. 이것은 히읗 종성 체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와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 암 이렇게 썼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히읗이 남아서 암강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암강아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컷, 수컷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히읗 종성체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한 잔재를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173쪽입니다. 173쪽은 준말이에요. 준말은 줄어든 말인 건데 준말에 대한 표기는 준대로 적는 것을 인정한대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저께, 해, 견격 이렇게 줄어든 말을 인정한다. 그러니까는 본말도 인정하고 줄어든 말도 인정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 이거 표준어라는 거지. 갖고, 개, 되다, 난, 줘, 쓰여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자, 39항 봐볼까요? 어미 지 뒤에 안이 어울려 잔이 될 적에 하지 뒤에 안이 어울려 찬이 될 적에 이것도 준대로 적는데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줄여서 그렇지않은, 적잖은, 그리고 만만찮다예요. 그리고 변변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 40항입니다.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에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될 때는 거센 소리로 적어요.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 내에 있지. 이 조항 좀 자주 좀 나와요. 그래서 간편케, 연구토록, 같아부타 뭐 할 때도 나오는 그 비슷하죠. 다정타, 정결타, 흔타. 그래서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히읗 어간의 끝소리가 굳어진 것을 받침으로 적는다. 그래서 아니하다, 우리가 않다 이런 걸 우리 아니하다라고 잘 안 하잖아요. 줄여든 말을 많이 쓰지. 뭐 않다, 그렇다, 아무렇다,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그 예시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붙임 2 봐볼게요. 붙임 2에서는 어간의 끄듬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습니다. 대체적인 예로 거북지 생각 건대 생각다 못해 깨끗지 않다 넉넉지 않다 못지 않다 섭섭지 않다 익숙지 않다. 그리고 밑에는 부사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 잠깐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여기 40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또 뒤로 넘겨서 자, 조사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얘는 유일하게 붙는 거잖아요. 띄어쓰지 않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사는 그 앞말과 붙여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사는 또 하나의 단어잖아요. 이거는 띄어 써야겠지, 그치? 그래서 별표 밑에 봐보자. 의존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자립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함으로 단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앞말과 뭐 해야 된다? 띄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띄어쓴 예시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옆에 헷갈리는 띄어쓰기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형태지만 다른 품사로 쓸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데 얘가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의존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역할을 봐야 돼요. 공부하네 수식을 받죠. 그러니까 앞말과 띄었어요. 이때는 의존명사니까. 근데 앞에 체언이 왔죠. 명사가 왔죠. 이때는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보조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고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예시가 밑에는 개, 걸, 대, 듯이 있고, 그러니까 의존명사일 때도 있고 어밀일 때도 있고요. 어밀 때는 붙였어야겠지? 그리고 지가 있는데 의존명사일 때 있고 또 어밀일 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도 의존명사일 때도 있고 조사일 때도 있어요. 특히 보조사죠. 그쵸? 그리고 박도 마찬가지고 명사일 때도 있고 너밖에 없어 할 때 조사일 때는 붙였어야겠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뒤로 넘겨서도 이어집니다. 맨이 있는데 맨이 접두사일 때는 확률 접두사니까 붙였어야겠지. 근데 맨 꼭대기 이럴 때는 관형사예요. 그럼 띄웠어야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맨 남자뿐이네, 여자뿐이네 이럴 때 쓰잖아요. 이럴 때는 부사이니까 띄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쩔 때만 붙였어야 돼. 접두사일 때만 붙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들 있습니다. 들은 친문, 지갑, 들을 이럴 때는 의존명사에서 띄었어야 되고요. 전미사, 남자들, 여자들 이럴 때 복수일 때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조사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건 전미사고 이거는 붙여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가 나오네요. 가려던 차에, 그리고 수십 차, 10년 차라고 했을 때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띄어 쓰셔야 되고요. 인사차 갑니다. 병문안 차 갑니다. 이럴 때는 이것도 전미사예요. 전미사, 목적을 뜻하는 전미사여서 이거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일 때는 띄어 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단위명사도 의존명사잖아요. 그래서 앞말과 띄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말이 이어주거나 열과할적에 쓰이는 말들도 띄었습니다. 여기까지 전미사, 합성어가 이제 할 때 띄어쓰기 관련된 내용인데, 이어서 보조용어나 우리 보조용어도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띄었어야 되죠. 그치? 근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돼요. 근데 항상 뭐가 있어? 예외가 있지? 다만 같은 게 중요하다 했어.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럴 때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앞에 보조용어만을 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가 본용언, 여기가 본용언, 보조용언은요. 그러면 앞에만 붙여 쓴다라는 거야. 뒤에는 띄었어야 되고, 그리고 본용언, 보조용언 나오면 앞에만 붙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플러스 예외가 있잖아요. 항상 띄었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 그 경우가 옆에 세 가지 나와 있네. 봐보자.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띄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붙였으니까 허용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두 용언이 각각의 뜻을 그대로 유지한 채 쓰는 경우에도 본 용언이 보조 용언이 아니니까 띄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보조 용언이 아니면 띄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어하다라는 구에 결합하는 경우에도 띄었습니다. 하다, 하다 이럴 때는 띄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본말이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또는 보조용은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띄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기도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뒤에는 이제 어휘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좀 헷갈린 부분만 이제 좀 설명해 줄게요. 가름, 둘로 가른다. 네, 여기서 가름은 비슷한 뜻이 대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배를 대신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거치다, 걷잡다, 그러므로, 노름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비교할 수 있겠죠. 다리다, 다치다, 마치다, 목걸이, 바치다가 많지? 바치다, 우산을 재물을 바치다, 우산을 바치다, 쇳불에 바치다. 여기서 이제 바치다는 희가 여기서 피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피동의 의미. 그리고 채에 바치다.
이렇게 받치는 4개 있으면 기억하시고, 뭐 반드시, 부딪히다, 부딪히다는 부딪다, 원래 이제 부딪다인데 부딪다의 강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딪히다는 희가 들어가잖아. 이것도 부딪다의 피동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나온 게 이제 붙이다와 이 붙이다거든요. 가장 웬만하면 거의 붙이다 얘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키다, 아름, 그리고 앉히다, 얼음, 있다가, 절이다, 그리고 조리다, 줄이다, 노라고. 이거 노라고는 하노라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이런 뜻이고, 느라고는 이런 하는 일로 인하여 읽느라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러는 하러 했을 때 만나러 목적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뭐 하려, 만나려 그 동작을 하려는 좀 의도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뭐로서는 자격이죠. 보통 이제 사람한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뭐로서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뭐뭐함으로써. 그러니까 뭐뭐함으로는 어미여서 약간 까다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뭐함으로써 이때는 조사로 수단이나 도구, 방법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미, 조사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200번까지 이제 풀었고 201번부터 문제를 이제 풀 거예요. 201번부터 208번까지 지금 당장 푸시는데 잠깐 영상 멈추시고 문제를 풀고 답하긴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 푸셨으면 201번부터 답 확인해 볼게요. 자, 201번에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여기서는 띄어쓰기에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는 큰과 형은 띄었어야겠죠? 그치? 수식해주는 말이니까 띄었어야 되고, 그리고 자루는 단위명사니까 띄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니은의 뿐은 42향에 따라서 디귿의 뿐과 달리 띄었어야겠죠. 샀을 또 뿐이다. 꾸며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해 줄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허용되죠. 그쵸? 원래는 띄어써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다. 여기서 이다는 다 조사잖아요. 그쵸? 왜 띄어써야 되지? 안 해야겠지. 5번이 잘못됐고요. 202번 가볼게요. 알맞지 않은 건데, 자, 아무튼이 아니라 아무튼으로 적는 것은 가의 간편기를 표기할 때 적용에 따른 건가요? 여기서는 아무튼이 아니라 아무튼으로 소리대로 적는 것은 아무튼의 품사가 이 결단코나 기필코처럼 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사 관련된 건 라겠지, 그치? 그래서 가가 아니라 라예요. 여기서는 바로 답이 나왔네. 여기서 1번이고요. 203번 가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말이네. 여기서는 어간에 어가 모음 왜 뒤에 어가 줄어서 왜로 줄어든 것은 왜로 적는데, 대어요는 되요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1번 쇠어라는 그러면 쇠라가 돼야겠네. 그치? 이것도 1번부터 잘못됐네. 나머지는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3번에도 1번이고, 그리고 204번입니다. 204번에 알맞은 거, 페이다는 줄어들면 페다가 되겠죠. 그리고 파이는 주면 펜이 되겠고, 그쵸? 그리고 구덩이가 깊게 패였다 하겠죠? 그래서 답 1번이고요. 205쪽 가봅시다. 205쪽에서는 사이시옷과 관련된 건데, 사이시옷은 우리가 가장 좀 많이 의문의 변동에서도 나왔지만 첨가현상이긴 하죠. 그래서 합성어 있을 때, 근데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나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야겠죠.
근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사이시옷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시 보는 건데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장맛비는 그쵸? 장맛비는 1 맞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니까 그치? 2단계도 맞죠? 그죠? 비가 한자니까? 아니 순우리말이니까. 그런데 장맛비잖아요. 장맛비. 장맛비니까 된 소리가 나잖아. 그치? 그러면 3-2가 아니라 1이 해야겠지. 그치? 이거는 이제 발음해보면 알게 되겠죠? 뭐 게살구, 총무과, 만둣국, 만둣국, 그리고 허드렛일 이렇게 되겠지. 만둣국. 그래서 만둣국이니까 된 소리 나잖아요. 만둣국. 허드렛일이죠. 니은 덧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해봐서 조건에 맞춰서 이제 고를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206쪽이에요. 206쪽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근데 한 가지 조건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기억 보면은 도매 가격 한자 플러스 한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도매 값은 여기는 한자어가 아니지. 그러면 공통적인 거는 뭐예요? 분류사 A가 공통적이어야 돼요? 이거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지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인지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B와 관련된 거이겠죠. 그치? 여기도 첫 번째부터 잘못됐네. 206쪽에 1번이고요. 207번 가볼게요. 207번에서는 표제에 실렸는지 아서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살아가다는 살아가다. 그리고 바다가다. 바다서 간다가 되나요?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되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받아가다가 돼야겠네. 그치? 닮아서 가다는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대로 살아가다, 받아가다. 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하나의 표제에 되니까 붙였어야 되겠죠? 그리고 208번에 적절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고른 거예요. 적절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기억 앞말에 붙였어야 되는 거네요. 앞말에 붙였어야 되는 거를 고르면 기억에 보다 붙였어야겠죠? 그리고 돌보는 띄었어야 되고 너밖에 붙였어야 되겠죠? 때만큼도 붙였어야겠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풀이랑 해오시고 혹시라도 선생님이 이제 음악 넘어가서 모르는 부분은 이제 표시해 놓고 토요일날 왔을 때 다시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어휘는 그때 시험 안 봤으니까 90강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